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또 대통령이 다음 주에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십니다. 9년 만에 중국을 가는 건데요. 이것도 의미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북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김창수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 한 해 외교안보 전망?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축으로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의 축은 북한이 이제 연초에 노동당 9차 당대회를 할 건데요. 그거를 제가 전망을 한다면은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이제 2019년 하노이에서 하노이가 좌절됐던 그 북한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굴욕감 같은 걸 느꼈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일우양다물고 5년간 정면 돌파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성과를 이제 연초에 발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기네들 등치가 엄청나게 커졌다. 이제 몸값이 옛날하고 다르다. 네. 뭐 이렇게 제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4월달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인데요. 저는 지난번에 부산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이 미중 간에 최소한의 기초적인 어떤 그 타협을 했던 시점이란다면은 네. 이제 4월달 미중 정상회담은 양쪽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본격적인 휴전 협정을 체결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적대적 대결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 의해서 국제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웠었습니다. 근데 네. 어지러웠던 국제 질서가 완벽하게 평화로운 국제 질서 재탄생하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혼돈에서부터 살짝 벗어나서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국제 질서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올 상반기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네. 그때 이제 바로 정확하게 그걸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시점에서 1월 초에 중국을 방문해서 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들을 일단 표명할 수 있고 네. 또한 예견되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의 변화를 앞두고 우리의 입지를 다진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1월 초에 방중은 매우 중요한 동북아시아 대변환에 앞서서 우리의 포석을 놓는 그런 외교 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당초에 일본을 먼저 갈 수 있다로 알려져 있다가 갑자기 또 이제 중국 일정, 중국이 먼저래, 일본이 먼저래. 왜냐하면 또 순방 기자단은 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결국 중국 먼저 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일본을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네. 일본 그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방일이 먼저 기사화됐어요. 예. 그것도 일본에서도 언론이 그걸 터뜨렸고 제가 혹시 의심이 가가지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일본하고의 관계를 네. 하고 중국은 나중에 가는 게 맞다라는 게서 기정사실화시키는 일종의 시도처럼 느껴져가지고 아. 저는 이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면 이게 유동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시진핑 주석이 여기 왔을 때도 애매했죠. 기억나시죠? 국빈 방문을 원래 서울에서 하고 그렇죠. 에펙으로 가는 거였는데 근데 대폭 줄었고 네.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한 자리에서 1박 2일씩 국빈을 하는 거를 예. 왜냐하면 한 임기당 국빈 방문을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니까 이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중일 갈등 속에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중국은 예. 순서 바뀌면 안 한다였습니다. 진짜요? 그걸 아직 일본 대놓고 먼저 가면 안 일본 한다? 먼저 지금 중일 관계도 그렇듯이 예. 그리고 저는 중국에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셔틀 외교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쵸. 수시로 갈 수 있는 거고 예. 국빈 방문에 서로 교환은 그러네요. 한국이 9년 만에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시진핑이 8년인가요, 7년 만에 왔단 말이에요. 예. 훨씬 의미가 있는 방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데다 중일 관계까지 얹혀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3년 동안 한중 관계는 완전히 나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좀 되돌리기에는 에이펙은 다자회담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회담이 있어서 그랬다면 네. 저는 이번 회담은 가야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강력하게 저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했고 천만다행으로 저는 중국이 먼저 가는 게 확정이 됐고
일본은 지금 중순에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먼저 가서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로 이제 외교 일정이 쭉 이어질 텐데 그 중국 방문의 의미가 9년 만에 가는 거다. 이것도 크지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 때는 중국하고 러시아는 거의 무슨 뭐 상종하면 안 되는 나라들인 것처럼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역설적으로 네. 중국과 러시아가 훨씬 더 많이 참았습니다. 아, 윤석열의 한 짓에 비하면 네.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더 나빠져야 맞는 건데 오히려 정지대에 서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네. 참은 면이 있고 한국을 윤석열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최선의 결과는 일종의 중지였다. 정지. 네. 예. 지금 이제 그걸 풀어야죠. 아,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다카이치 발언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태 시 이렇게 대만과 중국의 주변 네. 사태 시 거의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일본이 개입한다는 차원에서 중국을 매우 심각하게 자극하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봐야 될 건 더 중요한 거는 2015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고 일본 패전 70주년인데 그때 아베 당시 총리가 일본의 정상 국가, 보통 국가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안보 법제를 개정했는데 그때 주변 사태 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는 일본의 자위대가 과거에는 이제 전수방위, 즉 일본이 침략을 받으면은 일본의 자위대가 방어 차원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취지로 법을 개정한 거였는데 지금 다카이치가 말한 거는 바로 그 아베가 말했던 네. 그 어떤 주변 사태 법에 따라서 일본의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반도와도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다카이치는 크게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우리가 중국을 먼저 간다는 것은 다카이치 발언에 대해서 네. 우리가 마치 인정해 준다는 식으로 일본이 다카이치가 왜곡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먼저 방문하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네. 정보가 정세에서 중요한 변수가 있으니까 중국을 방문하는 수순이 지극히 옳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카이치가 국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국내죠. 그리고 스스로 여성 아베라고 얘기를 해왔고 네. 지금 또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독도도 저런 그렇죠. 도발을 했는데 이제 야스쿠니거든요. 만약에 야, 지금 야스쿠니까지 3종 세트네. 예. 그러니까 아베조차도 그 긴 기간 동안 딱 한 번 갔었거든요. 예. 근데 다카이지가 그걸 가게 되면 지금 중일 관계에다가 한일 관계 그래서 약간 주춤하는 것 같긴 했는데요. 사실상 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수상이 되면 예.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남북과 4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4강에서 일본이 이제 많이 떨어져요. 영향력이나 우리한테 대한 거나 예. 우리가 대일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예. 과거와 같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본이 진짜로 독도를 침탈하고 제국주의 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서웠지만 또는 싫었지만 지금은 보면 일본이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젊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3강으로 봐야 된다. 3강이다. 일본하고는 관계를 유지하되 예.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실제로 예. 우리한테 뭐 우리를 뭐 재침략하거나 극우화 돼도 우리가 충분히 맞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자신감이 오히려 일본한테는 더 작동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 보신 것은 남북 플러스 우리는 근데 육자 회담 맨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4강 외교를 아니 맞아요. 중시했었는데. 저는 육자회담은 여전히 유효한데 예. 그 4강 중에 제일 떨어진다. 예, 이게 일본이다. 일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